라는 코너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에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러면서 서로들 나이가 먹으면서도 100세 시대라고 말을 그러면서도 그냥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뭐 늙으니까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 주위에 보면은 100세 시대를 도전해서 연세가 많으신데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꿈을 향해서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첫 프로그램으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시니어의 전성시대. 영자의 전성시대가 아니고 젊은이의 전성시대가 아니라 시니어의 전성시대. 그곳에 제일 첫 번째 게스트로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전에 우리 교장 선생님 출신이신데 현재는 해피포엠의 대표 회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박찬원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들이 보면은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우선 놀래기 전에 먼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작년에 선생님을 뵀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76세에 뮤지컬에 도전한다 그래서 놀라서 오늘도 계속 말씀 나누면 76세니까 회장님이 77세 그러시네. 네, 해가 맞습니다. 바뀌었어. 맞습니다. 어머나, 맞아. 해가 네. 바뀌어가지고 77세가 벌써 되셨어요. 근데 누가 77세라고 그래? 선생님의 헤어스타일 여러분 보이세요? 소녀, 보랏빛.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지금 궁금하실 거예요. 네, 상근이님, 신근이님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요. 시니어의 전성시대, 연세가 많으신데도 이제 끊임없이 도전하는 멋진 분을 제가 모셨어요. 나가지 마세요. 자, 해피포엠 회장님이신데 해피포엠은 뭐예요? 해피포엠이. 네, 작년 5월달에 만들어졌는데 해피, 행복한 거잖아요. 네. 포엠, 시를 노래하면 행복한 그런 낭송가들이 모여서 낭송을 들려줍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과 대면해서 해야 되는데 네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못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녹화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시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를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낭송하는 단체입니다. 단체. 그래서 해피포엠이군요. 네. 시를 노래하고 나서면 행복해진다. 너무 이름이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 방송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키키 방송은 말이에요. 유튜브처럼 편집하고 뭐 이렇게 어렵게 안 해도 보통만 누르고 생방송 내가 한다 딱 누르면 회장님이 혼자서 신앙송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신앙송을 해주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만날 수는 없지만 회원들 지금 키키 방송 다 열어라 해놓고 같이 할 수가 있어서 좋은 방송에서 제가 우리 방송을 소개를 했었죠. 오늘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네, 자,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 벌써 77세가 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선생님하고 대화 나눌 게 너무 많아. 아주 하나씩 한번 풀어가 보려고 그래요. 선생님 원래 교육자셨잖아요. 네. 교편 생활하시면서 교장 선생님으로 이렇게 퇴직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아이들하고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옛날에 생활했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전에. 네. 제가 1968년도에 첫 교직을 시작하면서 어떤 지식을 나누기 전에 인간을 교류한다는 그런 어떤 인성적인 측면을 더 많이 존중했고 정말 아이들을 가까이서 만나고 사랑하고 대화하고 그런 이제 교직에서 그런 일을 했지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교감 시절, 교장 시절에는 7시 50분, 8시쯤 되면 제가 교문에 나가서 그 아이를 한 사람을 다 만나면서 I can do it, you can do it 하고 I love you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사랑으로 맞아주면 세상에. 아이들이 그렇게 정말 학교 오는 걸 즐거워하고 맞아. 또 학부형들도 다 교장 선생님 계시니까 빨리 가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아이들 너무 그러면 좋았죠. 가까이에게 너무 먼 그놈하고 먼 몸은 당신으로 어렵게만 생각했을 거란 말이야. 애들도. 네. 근데 그 아이들한테 먼저 막 다가가서 I can do it, you can do it 뭐 그러면서 I love you 애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 네. 학교 오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운동장에서 음. 또 혹시 만나게 되면 저쪽에서 공을 차는 그 아이들이 달려와서는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면서 그냥 그
어깨를 으쓱하면서 그래. 그렇게 떠나는 애들 보면 그게 참 즐겁고 정말 그러셨구나. 기분 좋은 일이죠. 예. 그거 되게 보면은 그 좀 근엄하신 부분, 옛날 또 특히 유장 선생님도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먼저 다가가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아이들이 좋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 교장 선생님하고 얘기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일부러 뛰어와서 선생님 네. 그러고 응석도 그리고 이야기도 예. 하고. 어머나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교장 선생님으로 몇 년도에 퇴직을 하셨어요? 네, 제가 2009년도 2월 말에 이제 2009년도. 네, 퇴직했지요. 그러면은 교장 선생님 퇴임하시고 나셔서는 어떻게 활동하셨어요? 네, 잠시 이제 그 캐나다 토론토에서 큰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또 둘째 아이를 또 며느라이가 분만을 하고 이래서 아이를 좀 거들어줄 겸 또 퇴직하고 좀 쉴 겸 그 토론토에 가서 한 1년 가까이 아 그쪽에 계셨구나. 지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을 받아서 또 어린이집 또 원장을 또 하게 되었죠.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일하시는 여성 더더군다나 능력 있는 분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또 그래가지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또 원장님으로 해서 네.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셨는데 또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아이들하고 생활하니까 또 그때도 또 행복하셨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 오면 아이들이 키가 작으니까 제가 이렇게 앉아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아이들을 딱 안아주면서 안아주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네. 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출발. 그러면서 아이들 다 안아주면 안아주고 아이들이 그렇게 또 꼬마아이들이 좋아했죠. 우리 예. 지금 선생님, 회장님 얼굴을 뵈면 항상 미소가 또 행복함이 사랑이 이렇게 넘치는 게 항상 몸에 배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 뵙더라도 뵙는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될까? 네, 이렇게 생각을 고맙습니다. 하고 자주 뵙고 싶은 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만들면서도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우리 선생님이셨고 우리가 나이가 60이 넘었다 그러면은 한참 일할 나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게 제도는 잘못돼가지고 이미 또 50대 중반에도 퇴직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특별하게 할 일이 없으니까 자녀들 뒷바라지를 했는데 손자 뒷바라지까지 하다 보니까 평생 아이들 키우다가 자기 재능도 뭐 발견도 못하고 또 아이들 왜 키우고 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오랜만에 봤는데 손주 키우고 애들 뭐 도와준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느 걸로 꼭싹 늙은 거야. 네. 근데 그 친구들한테도 그 애들 선배들한테도 늙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본인은 이제 뭐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근데 반면에 봉사활동을 하든 취미활동을 하든 문화활동을 하든 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활기차게 멋진 모습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이래야 되는데 아유 나는 뭐 내 나이가 이런데 뭐래 이러면 너무 속상했었거든요. 근데 주위에 많은 분들을 보고 저희 키키 방송에서 시니어의 전성시대 아니다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로 우리 회장님 잘 모신 것 같아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아이들 유치원하면서 아이들 생활한 거는 또 한 거지만 제가 알기로는 또 봉사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3년 이제 원장을 마치고 만 65세가 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또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랬을 때 알게 되는 것이 이제 대학은퇴자협회라는 데를 알게 되었어요. 대학은퇴자협회. 네. KARP라 해가지고 코리안 어소시에이션 그다음에 리타이어드 폴스스 그래서 정년퇴 UN NGO에 속해 있는 그런 봉사단체인데 거기 딱 갔을 때에 당신은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이런 딱 주제가 있더라고요. 당신은 남은 세계를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뭔가 울림이 있다. 울림이 네네. 맞아. 내가 이제는 그동안은 아이들을 위해서 전반기 인생을 살았다면 정말 세컨 라이프 제2의 인생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래 남은 생에는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내려놓는 일이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제 봉사를 해야 되겠다. 아, 이런 생각을 해보았죠. 그랬군요. 황 선생님, 우리 가수 황 선생님이 들어오셨네. 오늘 귀한 분을 모시고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신여의 전성시대 오늘 첫 프로그램인데, 자, 다 같이 마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당신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남은 보내시고, 생애를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내시면 좋을까? 그래 생애를 네. 그렇죠 생애를. 아 정말 중요한 얘기네. 뭔가 올림이 있는 얘기고요. 사람들이 생각 없이 얼마 전에 새해 못 가세요 했는데 1월 지나고 2월 지나고 3월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뭘 바쁘게 살면서 계획 없이 생각 없이 살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중요한데 그거를 놓치지 않고 회장님은 거기서 이렇게 또 시작을 하셨군요. 네. 그럼 거기에 또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오신 분들이시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주로 그쪽에서 뭐 봉사활동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네 정한미직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찬원 회장님과 함께 시니어의 전성시대 첫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네 많이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또 황 선생님께서 네 자스민 커피 한 잔에요. 쿠폰도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해서 우리 대표이신 주명용 대표님이 그 뉴욕 한인 회장을 하셨고 네. 그곳에서도 이제 많은 그런 좋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한참 우리 한국이 IMF가 와서 어려웠을 때 한국에 와서 정말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사기를 돋구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게 뭘까에 대한 좀 고민을 하시면서 한국에 오셔서 2002년도에 은퇴자들을 만드셨고 우리들에게 그러한 철학을 이제 안내해 주신 거죠. 네. 그래서 많은 그런 이제 그런 나이 들어가는 세대들이 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을 살 것인가, 또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모니터링과 또 대안을 만드셔서 정부에다가 그런 것을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대단하시네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연령 차별 금지법. 연령 차별 금지법. 좋아. 네, 그 당시에 와서 딱 그 말을 하니까 그 인권위원회에서도 연령도 차별이 되는 건가? 이렇게 할 정도로 좀 무식할 정도의 사람들에게 그랬구나. 그런 걸 만들어서 우리들이 삶의 어떤 그 질과 인권의 존중에 대한 거를 계속 설파하셨더라고요. 네. 그분의 철학이 너무 좋아서 그러겠어요. 그분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도울 일을 찾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죠. 특히 이제 정책이나 이런 거는 좀 많이 하시는데 문화예술 쪽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삶의 질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런 문화에 관한 거에서 이제 뭐 같이 서로 어떻게 지내면 좋은지에 대해서 뭐 여가 문화에 대한 걸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셨구나. 합창단 뭐 그러니까는 하프 골프단 회장님이 가셔서 워크투어 그런 문화 쪽으로는 네. 많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진로를 또 같이 의논을 해서 또 개척하게끔 그런 네. 동기를 주셨구나. 그때 이제 또 만든 것도 연극단이었고요. 그때 만드셨구나. 네. 그렇군요. 같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연구 제가 선생님을 사실 인연이 된 거는 신앙송에 갔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방송 프로그램자니까 신앙송에 뭐 이렇게 낭랑 콘서트를 하는데 사회 좀 봐주세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사회자로 누구 소개하고 누구 소개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기억에 남는 분들이겠고 그분이 거기 나왔었나 사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외모부터 말씀하시는 포스부터 이분은 좀 남다르셨네. 근데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 보랏빛 소녀들하고 네. 이분이 대단하시다 이러면서 기억이 남다가 선생님에게 인연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시 낭송가로 이제 뭐 하시고 또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또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또 연극도 하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연극 또 뮤지컬하는 걸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비다만 그러면 연극은 그때부터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2015년부터 이제 그러한 생각들을 모으고 그때 이제 2015년도에 만들어져서 2016년 11월에 첫 작품을 대학로에서 이제
첫 공연을 하게 된 아,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멤버들 대학 은대절배에 네, 거기서 발달이 돼서 네. 그럼 거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아니. 제가 이제 어린이집 원장을 마치고 나는 무엇을 하면 좋지 이럴 때 이제 후배 그 말하자면 그 동지 교육 동지가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는 어떤 이야기. 동화글 같은 거 하시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좀 좋겠다. 그래서 이제 네네네. 동화글은 어떻게 배우지? 이랬더니 이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이제 민은선 이제 그런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한테 이제 몇 달간 동화교육을 공부를 따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 2013년 10월에 이제 전국 시니어 그 동화 표현대가 있었어요. 시니어. 색동에 색동에서 실시하는 건데 그렇죠. 색동의 어머니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제가 이제 금상을 탔고 그러셨구나. 네 그때 이제 그때 모였던 사람들을 좀 이제 그때 이제 그 동국을 했어요. 그때 이제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이제 네. 그거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때 이제 호랑이와 나그네라는 이제 어. 작품을 했는데 제가 이제 호랑이를 호랑이하고. 했거든요. 호랑이처럼 그렇게 생겼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동국했던 그 우리 친구들 모아서 다시 한번 좀 다른 것 동국도 좋지만 또 우리 세대에 맞는 그런 연극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우리 이제 무로름. 카푸 무로름까지 했죠. 그때 무로름에서 그때 시작이 됐군요. 네. 그러니까는 경험은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동화구연을 하면서 시작이 돼가지고 동국부터 시작을 했네요. 네네. 그래서 또 이제 그 국학진흥원사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각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다니면서 이야기를 또 들려주는 그 봉사활동 맞아 있죠. 맞아 이야기 할머니. 네네. 좋았지. 그래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도 또 같이 하게 되고. 네네. 맞아. 요즘에는 마이가족 시대다 보니까 할머니들하고 만날 기회가 없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야기 할머니가 가서 손주들 이야기하는 것 좀 아이들이 너무 정서적으로 너무 좋았거든요. 네. 마치 그 무릎에 아이를 때 그렇지. 옛날 얘기 들으면서 맞아. 애들이 선생님이 해주는 것보다 선생님이 할머니 선생님이야. 이야기 선생님, 동화 선생님 와가지고 해주는데 아이들 너무 행복하고 그랬었는데 또 그 부분까지 하셨군요. 그러면 처음에 카푼 무로름을 만들면서 이제 동국에서 벗어나서 일반 연극을 하셨잖아요. 그때 연극. 그때는 반응이 어떠셨나요? 그때 뭐 인기 좋았죠. 그래서 옛날엔 또 뭐 코로나도 없었으니까 뭐 관객들도 많이 왔을 거고. 네, 그래가지고 대학로 갈 때는 그냥 막 매진이 돼가지고 거기 거기 뭐지 임원진들이 놀랬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는 몰랐다. 이렇게 찰 수가 없는데 사실은 그때 지인이나 그렇죠. 그런 분들 모셨기 때문에 아주 네. 그냥 뭐 서서도 모시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반응했을 줄 몰랐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가 그러셨네요. 그래도 이제 거기서 자신감을 얻고 이제 계속 뭔가 또 도전을 하시고 연극을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중요한 거는 사실 벌써 한 해가 지났네요. 네네. 올해 했나요? 올해 공연하셨나요? 2022년에 22년 1월달에 1월달에 공연하셨죠 뮤지컬.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선생님을 꼭 모시고 싶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76세라고 그러셨을 때 뮤지컬에 도전한다 그래 저를 초청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좀 연기가 돼가지고 올해 그러니까 올해 나이로는 지금 연세로 77세가 되셨어요. 네. 뮤지컬에 도전하신다 그래서 저는 사실 반신반의로 갔습니다. 네. 선생님을 축하해줘서 난 선생님 좋아하니까 같이 시니어분들이 뭐 공연해봤자 어느 정도겠나 이러고 갔었거든요. 사실은 네. 선생님 만나고 싶어서 갔는데 사실 너무 놀랬잖아요. 물론 기획자분이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그 기획한 자체에서 훌륭하지만 그걸 소화내신다는 그 시니어분들 그런 분들 대단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향해서 그 내용 스토리가 어떤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만 봤지만 어떻게 만들게 됐고 어떤 내용인지. 네네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그 무료극단이 이제 연습도 못하고 공연을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쉬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시낭송을 하면서 이제 우리 많은 분들과 만나게 되었고 그런 중에 또 뮤지컬을 한다는 그런 공지가 뜬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내가 지금 뭐 시낭송도 해봤고 할머니도 이야기 할머니도 네네네. 해봤는데 뮤지컬 하나 봤잖아요. 뮤지컬 안 해봤지. 또 한번 저것도 도전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네. 아니 그 연세에 뮤지컬은 사실 노래도 해야 되지, 댄스도 해야 되지, 막 이래서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이고 내 나이에 이랬을 거란 말이야 보통. 네. 근데 작년이니까 76세란 말이야. 그 연세에 도전했다는 자체가 정말 대단해서 제가 네, 아직 뭐 어린 애기죠? 아이고 76세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시니어의 전성시대가 만든 겁니다.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가셨어요. 네. 가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사실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셨겠죠. 네. 감히 생각도 못하는. 네네. 근데 이제 또 받아주셨고 네. 또 저에 맞는 또 계약을 주신다고 하니까 어. 열심히 한 거죠. 근데 그 이제 이야기는 어쨌든 그 사람들이 나이 먹어 들어가면 뭐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꿈을 꾸고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주는 이제 어떤 그런 교육 그 예술원에서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글을 쓰고 싶었던 사람에게는 네네네. 그 글을 쓰게 해주고 네. 좀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에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하나의 그런 그분들의 꿈을 치려는 이야기로 맞아. 제가 보니까 그냥 내용이 어떨까 궁금했는데 옛날에 정말 재능 있는 분이 나는 연예인 되고 싶었다 그랬는데 연예인 무슨 뭐 하리그를 생각하고 무슨 연예인이냐고 구박받고 그랬을 때 또 그 스토리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 어떤 분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까지 입학을 했는데 무슨 기집애가 공부야. 네 동생 저기 학교 보내야 되니까 동생 학교 보내야 돼. 너 공장 가라. 여자들이 그러고 천대받고 인정 못 받았잖아요. 네, 그랬죠. 인생 사는 스토리를 그대로 재현을 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래서 거기 오셨던 분들이 다들 감동을 받았을 거야. 네. 근데 제가 마지막 그 2회 때 갔잖아요. 네. 1회 2회 있었는데 나중에 대표님하고 여쭤보니까 700여 명이 오셨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음. 그 사이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연기를 하고 하면서 맞아. 고생이 많았어요. 맞아. 그래서 그 중요한 대작을 해놓고 낮잠까지 나왔다가 연기가 돼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근데 오히려 더 좋은 데서 네. 공연할 수 있었고 그랬다고 또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너무 그 감사하죠. 대표님을 만났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제 신학이 좋으시다 보니까 처음에는 윤봉길 기념관이가 네. 그쪽에서 했다가 거기가 네, 강남구민회관이었나요? 맞아요. 옮겨졌는데 무대도 너무 좋았고 우리 단원분들이 공연하기도 참 더 좋은 적절한 장소였고 네. 인원도 또 많이 모일 수가 있어서 네. 감사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한번 눌러줄게요. 어쨌든 간에 그런 프로그램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또 몰랐던 부분에 경험들이 엄청 많으셔요. 네, 이거는 잠깐 준다고. 지난번에 보니까 또 어떤 모 잡지에 선생님에 대해서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이런 저기에 또 네. 기사도 실렸는데 사실 보니까는 행복을 왜 만들까 이분이 생각을 했더니 모든 분들한테 그 연세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다른 분들한테 비전을 주고 뭔가 꿈을 심어주기 때문에 복이 많은데 행복한 거. 네. 그래서 기사가 난 것 네, 이 같습니다. 잡지를 통해서 네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후배인 중학생 분이 직접 또 통화를 해가지고 저를 만나게 됐어요. 아니 잡지를 통해서 만나게 네. 되셨구나. 그런데 그러셨구나. 네네. 그분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네네. 이제 퇴임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어머, 그 잡지가 또 이렇게 또 매체가 또 그렇게 되네요. 그동안에 또 누가 내가 중심은 세상을 만들다. 네, 칭하고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시니어의 전성시대에서 박천한 우리 교장선생님 주시는데 지금 우리 회장님 모시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네. 책을 목사님이니까 아마 교회 쪽으로 이 책이 많이 발표가 되니까 또 그렇게 됐었군요. 네네. 근데 우리 보니까 너무 활동을 또 많이 하시고 이거는 또 언제 건가? 네, 사진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너무 아름다우세요. 보이십니까? 교사 시절에. 회사실 사진이. 네. 근데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기사는 지금 올해 1월달 기사인데 여기 잡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네. 잡지인가? 제가 이제 교직 생활을 마치고
문집을 냈어요. 아, 근데 이제 그러셨구나. 그 책을 보시고 그 우리 윤문영 작가님이 네네. 일러스트인데 네네. 네, 이게 벌써 몇 회가 되냐?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꼭 아, 나오는데 매달 간지. 몇십 년 하시는 거 이분이. 근데 네. 이분이 제 책을 보시더니 이렇게 또 책을 또 내주신 거예요. 아, 그래서 구로초등학교에 계셨군요. 네네. 아. 동구로 초등학교. 아, 동구로 초등학교. 네네. 아, 그럼 구로동구 쪽 어딘가요? 네네. 그 대림역 근처에 있습니다. 네네네, 그랬구나.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테마에 여기서는 음. 네네, 꿈과 사랑의 만남 이야기. 근데 너무 지금도 미인이시면 너무 이쁘셨다. 보통 요즘에는 뭐 잡지 아니면 TV 아니면 뭐 계속 기사로 막 나오시고 그러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만큼 선생님이 모든 사람들한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거리가 돼서.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많은 일본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노는 여자들은 순환 시대였죠. 근데 이제 남편 일찍 결혼한 그 남편은 광복군에 이제 투입이 되었고 집은 너무나 가난하니까 이웃집에 있는 돈 있는 집에 시바지로 가게 돼요. 시바지로.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어머니일 수도 있고 또는 할머니일 수도 있는 그 당시에 그 한가는 여인들의 모습을 그러네.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관객들이 요즘 젊은 애들은 부모 이해도 안 가겠지만 네. 좀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많은 감동이 네,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본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또 저렇게도 살았었나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정말 그렇지. 색다른 느낌을 그냥 하게 뭐 되고. 드라마 속의 얘기, 소설 네. 같은 그야말로 소설 같은 이야기죠. 근데 또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국권에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오늘만이 아니라 2019년에도 한번 또 물오른 국단에서 이렇게 또 올렸어요. 네, 저희가 이제 2016년에 첫 번에 이제 산국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했고 그 이듬해 또 이제 글제 소설을 가지고 대학로에서 사실은 첫 공연을 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두 작품을 가지고 전국 수배 공연을 한 30여 차례 했었고 2019년 12월에는 명동 성당에 있는 포스톨에서 또 저희들도 주교님을 모시고 또 공연을 했고요. 이게 많이 공연을 한 작품이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2년 동안 쉬었고 또 새로운 또 우리 그 배우들이 또 서로 이제 뽑아서 그분들도 좀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에 멤버들은 또 같이 멤버들과 새로운 멤버들이 또 이렇게 합류가 됐군요. 네, 그래가지고 새롭게 앵콜 공연을 한 겁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것 같지 않고 마음이 조금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신기수님 감사합니다. 들어오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욱이 마음 아픈 것은 저희 단장인 김미연 단장이 사실은 갑자기 암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기 단장님이. 네. 그래서 그때가 이제 2019년 12월에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와 더불어서 또 단장님이 그런 암의 그런 공부나 어려움에서 해방이 되는 기쁨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사실 저희 연출하신 또 이상훈 연출가님도 지금 암 투여해서 거의 해방되셨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러면 암에서 해방돼가지고 치료가 됐어. 네, 지금 지금 출연을 하시고 또 저희들도 지금 또 연출을 도와주셔서 지금 저희들 지금 지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공연이 정말 되겠네. 이 코로나19의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그 연극단의 그런 정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그런 거에서 해방이 되면서 뭔가를 하니까 굉장히 벅차고 감동스러운 이야기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무대 인사한다고 그러나 원래 연극 같은 거는 그냥 바로 스토리가 올라가니까 사전에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니까 저는 알지만 지인들은 알지만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스토리를 무대 인사로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시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부인들이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누구도 정말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담아있기 때문에 저는 해설자로서 거기 이제 해설과 이제 서산 때로 나오는데
해설할 때 그런 말을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요. 지금 느껴져요. 해설자시기 때문에 그걸 어. 하시는 게 좋잖아요. 본인들은 그냥 뭐 나와서 무대 인사 뭐 나중에 이제 하시는 걸로 하고 지금 해설자 역할을 맡으셨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야, 저 사람들도 죽음에서 승리하고 일어나서 이렇게 활동하는구나. 보는 사람이 감동이 2배가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래서 난 정말 기적이라는 건 있는 것 같다. 그렇군요.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정말 뜻깊은 공연이다. 네. 근데 우리가 그날 방송이 시간이 겹쳐가지고 저도 지금 막 스케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꼭 이게 가보고 싶은. 오시면 좋겠어요. 네. 아니 정말이에요. 내용도 그렇지만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 뭐 신앙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연하면 제가 웬만하면 이제 빠지지 않고 이제 가게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 꼭 뵙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또 저희 방송에 한번 인터뷰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뭔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부분 사람들이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랄까 활동 못하고 집안에서만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환경이 그래서 그렇지만서도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 하나로 내가 방송도 할 수가 있고 이 스마트폰 하나로 서로가 이렇게 상호작용도 하고 네. 대화를 교류할 수가 있고 스마트폰 하나로 나를 알릴 수가 있는 이 멀티 채널 방송이 저희가 키키 방송이거든요. 네, 좋은 방송이에요. 그쵸? 네, 좋은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도 많이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할 수 있다 이 자부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요즘엔 너도 나도 백세시대 그러는데 요즘에는 제가 운동삼아서 지하철을 많이 탑니다.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타잖아요. 어르신들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은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하니까 오늘 누구 만났어? 거기 뭐 먹으러 갔다 왔어? 그리고 아이고 힘들어서 뭐 대화가 그거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것도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저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지도 않았는데 한참 어르신인 줄 알고 어르신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을 이루면 사실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는 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회장님을 모신 이유는 그 연세에도 그래서 이제 해마다 어떻게 모습으로 바뀌고 어디에 도전하고 어디까지가 끝일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제가 항상 옆에서 뵙게 되었는데 그런 분들 그 꿈을 가지고 사실 어떨까 해서 저희가 물론 제가 혼자 한 건 아니지만 회사에 보고를 해서 100세 시대인데 정말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도 사십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you can do 이거 우리나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니어의 전성시대로 했지만 더 멋진 말로 또 다르고 바꿀 수도 있어요. 저는 늘 하는 말이 뭐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그랬고 드림이 꿈을 꿔라. make it 꿈을 만들어라. get it 네. 꿈을 얻는다. 결국 꿈을 꾸면 꿈을 만들어가면 언젠가는 얻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늘 꿈을 꾸고 꿈을 통해서 또 꿈 넘어 꿈을 꿀 수 있는 내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저는 또 신앙인이니까 정말 하늘 천국에 갈 때까지 늘 그런 꿈을 꾸는 꿈 넘어 꿈을 꾸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걸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리고 해피포에는 거기 카톡에다가 그랬어요. 당신들 오늘은 어떤 꿈을 꾸시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하러 갑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꾸시나요? 어머 네. 너무 좋습니다. 매일매일 꿈을 꿔죠. 네, 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들어오셔서 우리 박찬원 해피포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어르신이 77세신데 뮤지컬에 도전하시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생각이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귀한 어르신 모시고 우리가 지금 토크쇼를 진행하는데 오늘 첫 번째 게스트 분이세요. 시니어의 전성시대 매주 목요일날 이렇게 귀한 분들 모시고 토크쇼 진행을 합니다. 드래곤님도 들어오셨네요. 드래곤님 나가지 마시고 우리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맨땅 다이어트 해가지고 옛날에 복싱 선수였어. 네. 근데 복싱 선수에서 뭐 승승장구 할 때 어느 날 좀 약간 교만에 들었겠죠. 네. 이러다가 하다 보니까 또 사람이 승리할 때도 있지만 자기가 뭐 기어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걸 못 견디고 술로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완전히 폐인이 되다시피 해서 본인이 자살하려고 한강에 뛰어들었대. 근데 물이 너무 차갑더래. 네. 그래가지고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네. 한번 웃었는데 이런 경우로 갔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다시 뭐 자기를 찾고 개발을 해서 맨땅 다이어트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여기저기 강의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훌륭하시네. 네, 훌륭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결국적으로는 그러면은 그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쭉 불러주는데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 물을 어떻게 먹어라, 몇 시간 먹어라, 뭐 걸을 때 어떻게 하라 이런 거는 일반적인 얘기인데 마지막 부분 이야기에 제가 감동을 받고 박수를 쳤어요. 네네, 무엇일까요? 운동 부분은 다 얘기해. 뭐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피세요. 그 다음에 뭐 배를 누르면서 뭐 하세요. 5분 이상 걸으세요. 뭐 하세요. 근데 마지막 부분이 뭔가요? 그랬더니 7번째 감사하며 생활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박수를 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맞아.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저기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의 모든 거가 감사하지 않으면 숲으로 돌아가는데 네. 감사하니까 정말 선생님 하시는 부분이 멋진 프로그램으로 제가 인정합니다. 그랬다니까. 예, 그래서 저는요. 네. 지금 말씀 감사합니다가 나오니까 말인데 전 늘 인사를 그냥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만나서 헤어질 때는 그 사감 허그를 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사과 먹고. 네. 아우, 좋다. 맞죠. 사과 먹고. 아, 오늘 또 배웠어요. 네. 사과 먹고. 정한미스님, 감사합니다. 네, 완성자님,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셔서. 사과 먹고. 아, 네, 좋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고돈 님의 고돈의 아침 아침 편지를 맞지. 받으면서 많이 그 위로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러셨어요. 그런 게 사감 허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야, 정말 훌륭하다.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도 있고, 주위에 선생님을 존경하는 지인들도 있고, 네. 아, 정말 멋지다. 생각은 누구든지. 네. 근데 그걸 실천으로 옮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랑합니다를 많이 해가지고 오래 받은 적도 있어요. 네. 그러네. 우리나라 정서에는 우리나라 정서에는 안 맞으니까 어제 우리 여기 이제 영어 선생님 오셨는데 이분은 외국에 많이 살고 영어를 하시는 분이니까 뭘 여기다가 막 하이 베이비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베이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도 있었어요. 오랫동안 나를 봤지만 영어로서는 애기잖아. 자기는 이제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베이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옆에 사람이 오해할 수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는 얼른 옆에 있는 분한테 해명을 하시더라고. 제가 이제 뭐 귀엽고 좋고 뭐 사랑스럽고 이런 사람도 베이비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 영어 하는 부분에서 아직 애기고 뭐 하고 그러니까 이제 베이비라고 한 거라고. 근데 그 정서가 안 맞다 보면 뭐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제가 한국 영어시라고 이제 KBS 네네네. 황금 연못에 정말 많이 나오셨죠. 그 연예 그 프로그램인데 그때 그게 이제 주제가 돼가지고 한번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보니까 황금 연못에 최다 출연자로도 인정이 되셨잖아. 우리 친구도 거기 뭐 저기 어떤 분을 계기로 해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뭐 알게 돼서 어떤 분 친구를 통해서 알았는데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많이 나가셨잖아. 아니요, 저는 최단은 아니고 그냥 첫 번째 이제 1에서부터 한 100여 회 정도 나갔죠. 지금 뭐라고 얘기했으면 사과 먹어? 네네. 무월 줄임말일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선생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래. 그러니까 사감 허그. 발음에 사감 허그. 안아주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아주는 거 허그.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안아주는 사감 허그였대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아까부터 시작을 하고 계신 분이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감사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참 재능도 있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뭐 하고 하는데 감사할지 모르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르구나. 그러나 조금 부족해도 우리 제자들이나 주위 한 사람 봤을 때 좀 부족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면 돋보이잖아요. 그럼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보시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 가서 이제 뭐 강의 그러면 뭐 프로필 쭉 불러주잖아요. 네. 그리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강사 누구입니다. 그러면서 뭐 안녕한 박사예요. 그럼 제가 나가서 저는 박사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박사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이 박사. 박사는 사람이래요. 저 열심히 박사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시면서 어떤 분이 농담 삼아서 교수님 박사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공사? 술사. 그래서 저는 비주류이기 때문에 술을 못 먹지만 그래 술 사겠습니다. 근데 그건 한계점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적용받는 사람이 봉사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봉사하는 교회가 노숙자들 섬기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분들 이제 밥도 펴주면서 맛있게 드세요. 봉사도 하는 그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성경 속에서 네, 찾았잖아요.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구나. 그 주위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 보면서 내가 너무 행복하구나. 네.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건강하세요. 밥을 퍼주면서 내가 저 위치에 서 있지 않고 퍼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사님이 이렇게 감사로 매일 생활하다 보니까 항상 자비롭고 웃는 모습에 사랑이 넘치고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정말이에요. 항상 전화 오면은 사랑합니다 이러시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시니까 네. 내 회원들한테 또 그렇게 또 문자를 남겼다. 저도 또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감사. 오 이거 내 감사받아 수사봉사 감사. 이렇게 열심히 우리 황선정님이 KBS 공채 탤런트신데 가수도 아주 예뻐요. 노래도 잘하고 우리 방송 우리 같은 인이세요. 그래서 자주 방송국에도 나오고 또 이렇게 또 리액션도 잘해주시고 고마워요 선승 씨. 그래서 오늘 이런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여기 같이 우리가 수료식이 있었어요. 키키 방송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 그럼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15시간 어제 이제 공부하신 분은 수료식 때 오셔가지고 했는데 아주 멋진 분이세요. 아유 여봐 또 안녕하 교수님 사랑합니다. 금방 그 사람 저도 사랑합니다. 네 이게 이래서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의장님도 오늘 깔고 생방송하는 그 어플까지만 알았으니까 좀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원들한테도 깔아주면서 내가 보고 이렇게 신앙송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너무 내용이 좋아요. 회장님 그거 한 번 더 해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우리 선정 씨처럼 또 이렇게 막 쿠폰을 싸주세요. 고마워요. 그리고 뭐 쿠폰 싸주면 쿠폰이 막 이렇게 또 포인트가 쌓여가지고 많이 쌓이면 또 돈도 되고 그게 너무 재밌어해요. 그래서 이런 방송을 만들어내신 우리 임창식 대표님이 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제 박수 이분이 아까 그 가수분이 너무 고맙다고 잘해줬어요. 고맙습니다. 네네 박수를 쳐주면서 쿠폰을 보내주셨는데 이 쿠폰이 또 돈으로 쌓입니다. 너무 재밌는 방송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화미승님 김민희님 오늘은요 첫 번째 시니어의 전성시대라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해피포엠 그 박찬원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어르신이 지금 퀴즈 보라색 염색 머리를 하셨습니다. 예쁜 목걸이를 하고 코사이드 예쁘게 하셨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시죠? 연세가 얼마나 되셨을까? 아시는 분 우리 선물 써야 되겠다. 네, 연세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아시는 분? 네, 계속 방송 들으셨던 분도 되겠잖아요. 우리 정답 맞히는 분 제가 쿠폰 쏘겠습니다. 쿠폰 뭐 쏠까? 네. 아이고 잘못 알았어. 올해가 77세, 78세는 내년이고 올해가 77세. 어쨌든 오늘 황선정님 우리 방송할 때는 쿠폰 네네 벤치 쏠게요. 네네 77세. 이렇게 77세나 되셨는데도 꿈을 잃지 않고 얼마 있다가 또 이번 주 3월 5일이군요. 3월 4일 5일날 또 대학로에서 연극 무대를 올립니다. 1월 달에는 뮤지컬을 하셨는데요. 그때 77세 이미 되셨네. 해외로 왔으니까. 그렇죠. 제가 또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거기 갔잖아요. 갔는데 너무 멋진 모습을 본 거예요. 아니 77세 된 어르신이 그때는 76세 때부터 광고를 하셨으니까 제가 사실은 회장님이 좋아서 회장님 만나러 간 거지 기대도 안 하고 갔어. 그 작품을 가서 보니 너무 멋진 거예요. 그리고 또 모델협회랑 콜라보 해가지고 무대가 굉장히 화려했잖아요. 네, 거기 계신 분들도 어떻게 그 짧은 기간에 대사를 외우고 짧은 기간에 그렇게 연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 네, 내가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제가 그 대표님을 만나봤잖아요. 저부터도요 요즘에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표님이 원래 그 뇌과학 쪽에 연구하시는 그쪽에 학위가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방법을 알아내셨다는 거지. 그래서 그분이 녹음실도 굉장히 크대요. 제가 가봤는데 미리 사전에 녹음하셨어요? 네. 사전에 녹음을 해서 계속 들으면서 연기하니까 외울 염려도 없이 자동적으로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제 시스템을 갔는데
그때 너무 뭐 연기도 잘하셨지만서도 감사합니다. 그냥 뭐 소그룹으로 어르신들이 그냥 대충 하는 줄 알았어. 너무 거창한 무대에 화려한 무대에 너무 멋진 걸 보고 제가 그분을 대표님을 만나러 갔잖아요. 네.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됐냐 네.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우리나라 복지 문화는 잘 됐대 물론. 근데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지하철 무료 승차가 몇 세부터였죠? 65세. 아 65세. 그럼 65세 되면은 보통 우리가 시니어 어르신이라고 표현을 해서 65세 때부터 무임승차를 하신대요. 네. 그리고 특별하게 뭐 혜택 같은 게 또 뭐가 있나요? 별로 없다는 지금 얘기죠. 이제 기초형 타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좀뭐 그러니까 기초연금 타시는 거. 쪽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초연금, 노인연금 좀 더 나오고 지하철 뭐 저기 하고 당신들은 이미 노인들이니까 뭐 이렇게 뒷전에만 물러앉는 그게 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을 올리고 나서 처음에는 아이고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했나 봐 주위에서. 근데 네네. 그거 보시고 나서 한마디로 포트폴리오가 된 거죠. 음.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화 쪽에 할 수 있는데 지원도 해주시고 문화 쪽에 활성화를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노인 정책에 대해서 막 열거를 하셨나 봐요. 네네. 그래서 내가 아우 너무 진짜 멋지십니다. 네. 우리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기 모집을 하신다고 지금 그래서 연습 중에 네 연습 중에 있는데 사실 우리 키키 방송에서 이제 또 관심 있는 분들 거의 연습장에 빨리 갈 수 없으니까 하나는 가천대학교에서도 하고 하나는 강서구 한 군데는 일산에서 하는데 여기 강남에서 하시는 분들은 교회 있으신 분들은 우리 여기 키키 방송 여기 스타디오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몇 번 되지가 않는데 우리 또 시청자분들과 또 여기 또 방송 녹화하시는 우리 정님 하십시다 그랬어요 같이. 네. 그래서 어쨌든 한 10여 명이 시작하다 보면 좋은 분들 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왜냐면 우리 회장님 같이 하시는 부분에 보고 우리가 자극을 받았거든. 네. 할 생각은 했겠어요. 저희가 뮤지컬도 안 해본 사람이 다들 걱정이 나 그런 거 노래 못해요. 노래 못하니까 전문가가 와서 같이 그럼요. 해주신대요. 네, 그럼요. 그럼 나한테 이제 못하니까 전문가 교수님 오셔서 가르쳐 주신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보면 네. 우선 이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꿈을 꾸고 네네네. 꿈을 꾸다 보면 어떻게 그걸 만들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루어지죠. 꿈은 이루어지죠. 그래서 꿈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나이가 어쩌네 그리고 뒷전에 물러나다 보면 정말 뒷방 노인의 취급밖에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할 수 있다 그러고 이렇게 도전 이런 선배님이 계시니까 어머 나도 할 수 있다 그러고 도전할 수 있는 그 희망이 생길 거예요. 네, 그렇죠. 도전이 중요해요. 우리 가수 네, 옛날에 보면 그 케네디가 대통령 시절에 그 달나라에 가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네네. 그 문샷 띵킹이라는 말이 그 연설이 있어요. 네네네. 그때는 뭐 갈 수도 없는데도 먼저 선포를 하는 거죠. 먼저 맞아. 선포하다 보면 맞습니다. 방법도 만들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가 구성이 되면서 나중에 결과를 이루듯이 맞죠. 내가 비록 지금 현재 못하더라도 먼저 선포해라. 하고 싶은 일을 선포하고 응. 거기를 향해 달려나가고 달려나가고. 용기 이게 맞아.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다 보면 아우 그런데 또 성격이 완벽한 사람 아니요 내가 가르쳐놓고 이러잖아. 아니잖아. 그게 아니니까.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럼. 그리고 그것이 다시 또 용기가 돼서 맞아. 나가고 그게 중요하네. 그래서 꿈과 용기, 희망 희망과 용기, 희망. 이런 그래서 것들이- 내가 못하더라도 저지르고 보는 거네. 그렇지. 맞아 내가 맞아.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한번 우선 생각을 해보고 그래요.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제 그래요. 맞아. 이렇게 방법이 어느 나오지. 다른 분들도 이렇게 강의하면서 보다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은 분들이 그 속에 내적에 있는 그걸 갖다가 재능을 끄집어내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저분이 그런 재능이 있었구나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럼 그런데도 본인이 내 스스로가 이런 재능이 있었나 모르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더더구나 이제 연세가 드시고 그러는데 우리 회장님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하다 보니까 야 정말 꿈은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이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 황선정 가수님께서 이제 아까 탤런트 하시면서 가수분이라 그랬잖아요. 네. 저도 뮤지컬 너무 좋죠, 멋지요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뮤지컬 하시는 분이세요. 네. 연기자니까. 네, 아이고, 연기자니까. 반갑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자, 계속 성공하면 방법이다. 그렇죠. 그대로 들으시면서 계속 네, 꿈과 희망, 용기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우리 황 선생님 고마워. 네.
내가 이때 또 황 선생님을 방송할 때 코너 멋지게 쏠게요. 이렇게 이제 대화하면서 기브 하니까. 앤드 테이크. 네네네. 윈윈. 윈윈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는 네 김민희님 들어오셨네. 반갑습니다. 또 감동도 받고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네, 고향바라님, 네 고향바라님이 또 새로 들어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향바라님. 네, 저희는 지금 시니어의 전성시대 그래가지고 요즘에 100세 시대 하지만 시니어들이 내가 나이가 있는데 뭘 하겠어. 그리고 뒷자리에 물러 앉으시고 자기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인생은 60부터로 그러면서도 그럼요. 안 그렇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100세에서 150세까지. 아이고 그렇구나. 네, 100세에서 더 올랐네요. 네네. 네, 그 꿈을 실현하고 계시는 우리 해피포엠의 박찬원 회장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니어의 전성시대, 젊은 사람들의 전성시대보다도 우리가 꿈을 이뤄가는 전성시대일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 회장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요. 어떤 후배로 소개하더라고. 아는 후배인데 안기수 어서 와. 이 친구가 그때 얘기했던 안기 선생이야. 저희는 이제 가끔 알았는데 개별적으로 만난 건 처음이었어요. 네. 이 친구는 뜨는 애고 우리는 지는 애잖아. 이러고 소개를 해요. 그럼 딴 데 같으면 그래 축하해요 이랬을 텐데 저는 거기서 그러지 않고 그냥 안 넘어갔잖아요. 어머 모르는 소리 하지 마. 태양이 빛나는 그 뜨는 애는 말이야. 눈이 부셔서 볼 수는 없지만 지는 애 노을은 너무너무 아름답단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고 꿈을 주고 정말 사랑을 주는 게 지는 애인데 그걸 몰랐구나.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렇군요. 정말 정답을 말씀해주셨네요. 그랬는데 우리는 지는 애고 여기는 뜨는 애인데 이 친구가 얘기할 때는 전혀 희망도 없이 이 친구가 앞으로 우리는 별 볼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요. 그렇지? 잘하셨어요. 웃으면서 이제 후배가 있고 맞아요 선생님 그러고 이제 그 말이라고요. 그래 아무튼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도 살아가고 있는데 네, 모두가 뜨는 해로. 그렇지.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회장님을 보면서 좀 더 꿈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끊임없이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셔서 또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으로 또 아이들하고 또 생활하시면서 또 봉사 또 하시면서 그래도 거기에 잊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연극 문화 활동을 하면서 시인으로서 또 활동하고 신앙성당으로 아직 시인은 아직은 신앙성당으로 네, 활동하시면서 문화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뭐 지금 77세까지 오셨는데도 뮤지컬에도 도전하시고 또 이렇게 연극도 끊임없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후배들로 하여금 많은 희망을 주고 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끔 해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니어의 전성시대가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네. 오셔가지고 회장님처럼 꿈과 희망을 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우리 시청자분들께 꿈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 우리 회장님을 통해서 듣고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향해서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꿈과 희망을 잊지 말라고. 네. 아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희 모토라 그럴까 늘 생각하는 것은 늘 꿈을 꿔야 되겠다. 그래서 드림이 꿈을 꾸는 자, 네 메이킹 그 꿈을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예리 네. 꿈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거기에서는 내가 늘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늘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걸 찾아보고 네, 그걸 통해서 늘 도전하고 도전하는 용기와 그런 희망을 늘 가질 때 될 것이고 사실 세상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를 자꾸 해볼 때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지는 그 순간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늘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생활한다면 그 생활은 행복해질 것이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회장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황 선장님께서 우리 회장님 박찬호 회장님 늘 응원할게요. 그리고 또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또 들어오셨네요. 네 지금까지 우리 시니어 전성시대 앞으로 100세 시대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150세대까지 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이 지금부터 시작이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럼요. 네,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희망을 가져서 정말로 젊은 사람 못지않게
많은 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멋진 인생을 사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시니어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니어의 전성시대 첫 번째 우리 게스트로 우리 박찬린 선생님과 함께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I love you. 네, I love you.